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던 파월 형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월 형이 최근 연준회의 때 지금의 기준금리가 적당하다라는 말을 하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쭉 아래로 밀리고 있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주식이 크게 오르곤 합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식이 계속 오를 수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무조건 폭락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 의견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폭락한다, 무조건 폭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 사이클 후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연준은 폭락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연준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나홀로 폭락을 막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 또한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40년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면서 우리는 40년 만에 공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물가는 40년 만에 찾아온 현상이죠. 그래서 파월이 더더욱 긴장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검은색으로 표기된 기준금리 차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겠지만 40년 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이자 연준은 방심하면서 금리를 내렸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자 다시 물가가 고개를 들면서 신고 물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당황하면서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서 물가를 잡았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네요. 40년 전에 연준의 실수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요동을 쳤었죠. 그리고 파월도 이 차트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기준금리를 함부로 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가 다 잡았으니까 이제 금리 내리겠다, 이러는 순간 다시 물가의 폭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전처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완전히 물가를 잡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파월 형님에게는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금융 안정성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기업과 정부에게 모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 입장에서도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죠. 즉, 높은 국채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파월 형은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를 적당히 안정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가만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지구 끝까지 올려서 다 때려잡을 수도 있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준회의 때 파월의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파월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파월 형이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올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하면서 국채금리를 이렇게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국채금리가 걷잡을 수 없게 쭉쭉쭉 올라가자 파월 형은 연준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은 과도한 금리 인상과 부족한 금리 인상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름 금리 다 올렸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국채금리를 이렇게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형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실물 경제가 아닌 금융 상황이 망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주요 책무 중 하나인
금융 안정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자주색으로 달러 인덱스를 아래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변동폭이 원래 적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만 국채금리와 달러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적어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채금리와 달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국채금리, 달러, 주식이 지금처럼 항상 움직이진 않아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주식과 달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국채금리와 주식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국채금리와 달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먼저 고용 상황이 썩 좋지 않았죠? 고용의 둔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가 46.7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2%로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 때 4.9% 올랐는데 이번에는 1.2% 성장밖에 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이건 역시 달러의 하락, 국채금리 하락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럽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을 보면 이번에 역성장을 발표했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0%대 성장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제1의 강대국인 독일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독일 경제 역시 맛이 갔습니다. 틈만 나면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4.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독일의 GDP는 또 역시 마이너스 0.1% 역성장을 해버렸네요. 그에 비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오면서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2%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서 나홀로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23년 4분기 때 1%대 성장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굳건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의 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나락으로 가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달러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 역시 4.2%로서 최근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인플레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우위가 점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처럼 증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기대 인플레 값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도 커지면서 증시에는 또다시 부정적인 흐름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작년 말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경고했었던 이 자리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것에 따라 달러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 자리 부근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막스도 최근 칼럼을 통해서 상전벽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워드 막스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형이 금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를 맞이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역시 쉽지 않다. 이것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